벌레 먹은 나뭇잎 한번 같이 봐봅시다. 이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고 하는 거는 벌레 먹은 구멍 숭숭 난 나뭇잎을 제대로 해가지고 시를 쓴 건데요. 이 벌레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의미를 이제 조금 찾은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게 동시 느낌이기는 한데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되게 멋져요. 자, 벌레 먹은 나뭇잎 봅시다. 자,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나뭇잎이 잎이 벌레를 먹어서 예쁘대요. 자, 벌레 먹으면은 구멍이 숭숭 났죠? 여기 예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 항상 보시면 나 예쁜데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눈에만 예쁘면 안 돼요. 그냥 모두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겉으로 봤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모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역설법에 해당해요. 역설법. 그러면은 역설법에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벌레 먹은 나뭇잎을 예쁘다고 하는 걸까? 밑에서 이야기합니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없이 매끈한 것은, 자, 귀족의 손처럼 상처 없이 매끈한 거예요. 귀족의 손처럼 매끈한 거. 이 매끈한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뭐겠어요? 매끈한 벌레 안 먹은 나뭇잎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벌레를 먹지 않은 나뭇잎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귀족의 손처럼 상처가 없대요. 처럼이라고 하는 직유법을 사용해서 이 매끈한 나뭇잎을 귀족의 손에 비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대요. 이 매끈한 벌레 먹지 않은 나뭇잎은 뭐래? 베풀 줄 몰라. 베풀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풀 줄 알고 모르는 건 뭐냐면, 자, 베풀었다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베풀었다는 거야? 벌레한테. 벌레한테 자기를 나눠줘요. 벌레한테 나눠줬어? 안 나눠줬어? 얘는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애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은 이 화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매끈한 벌레 먹지 않은 나뭇잎에는 어떤 감정? 부정적인 그러한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라고 하는 요 의미도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벌레한테 자기를 나눠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풀 줄 아는 그 마음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역설법의 의미는 베풀 줄 아는 그 마음이, 남들한테 자기를 희생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조금씩 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봅시다. 자, 떡갈나무 잎에 걸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압니다. 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상처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안 예쁜 건 줄 알고 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 진짜예요? 아니다. 오히려 그런 상처가 뭘 말하는 거예요? 베풀 줄 아는 거, 남들을 위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을 먹여가며 살아갔다, 이 남을 먹인다라고 하는 자체가 무슨 표현이에요? 남들을 위해서 베풀 줄 안다. 베풀 줄 안다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별처럼 아름답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처럼이 얘도 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별은 우리 이
상처. 벌레 먹은 나뭇잎의 상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별은 뭐야? 긍정적인 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귀족의 손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귀족의 손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은 거지. 왜냐? 귀족의 손. 귀족의 손이네? 예뻐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귀족의 손처럼 매끈한 것, 벌레 먹지 않은 나뭇잎은요, 남한테 베풀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귀족들 어때요? 귀족들 자기들만 좋잖아. 하인 부려먹고. 그래서 이 귀족의 손 같은 경우에도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는 시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역설법, 그리고 직유법, 그리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시적 의미를 개조해서, 대비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요? 그래서 이런 벌레 먹은 나뭇잎에 대해서 원래는 우리가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의미는 그런 베푸는 삶에 대해서, 남을 위한 삶에 대해서,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보시는 양반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넘어가서 양반전 한번 같이 가봅시다. 양반전. 많이 오죠? 자, 우리 양반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되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해학이라고 하는 거랑 풍자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학이랑 풍자 우리 공통점 차이점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해학이라고 하는 거, 풍자라고 하는 거 둘 다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웃음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웃음을 유발한다. 그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해학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대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요. 풍자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가끔 이 해학을 뭐 그냥 웃음을 유발하는 정도로 의미하기도 해요. 참고로 얘기하면은 해학은 웃음 유발이다 라고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해학을 통해 풍자했다 이런 식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해학을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대상을 풍자했다 라고 하는 말도 해학은 긍정적인 거라고 했는데 풍자는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이거 틀린 말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웃음 유발하는 거를 그냥 해학이라고 말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가볍게 일단은 개념적인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양반전 같은 경우에도 이 양반이라고 하는 애들을 해학적으로 좀 묘사를 해서요. 이 양반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줄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선 후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신분이 조금 신분사회가 존재하기는 했는데 이 신분 질서들이 혼란스러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 질서가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요. 우리는 원래 양반 그리고 평민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능력도 좋고 하게서 이제 조금 더 높은 사람이었다고 하면 평민은 돈을 잘 못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에서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변했냐? 몰락 양반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몰랑 양반. 이 몰랑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양반들을 말하게 되냐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가난한 양반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애들이 있게 되냐면 실은 부자 계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평민들 이 상업에 뛰어든다든지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경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분 질서의 혼란이 조금 나타나게 되고요. 그 결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신분을 매매하게 되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신분 매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고 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어떻게 해요? 평민들이 돈을 주고 신분을 사는, 그리고 돈 없는 양반들은 돈을 받고 신분을 이제 팔게 되는 그러한 신분 매매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판하고자 하는 것들이 또 하나 있게 되는데 이 양반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이제 띠게 되냐면요. 일을 안 해요. 책만 읽어. 공부만 중요해요. 그리고 규칙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규칙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허례허식이라고 하고요. 조금 다른 색깔로 표시해줄게요. 규칙, 허례허식이라고 하고요.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무능하다고 좀 표현합니다. 무능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허례허식, 헛된 의식들, 헛된 예절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지켜야 돼. 근데 그거 의미 있어? 의미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냐면 횡포를 부려요. 횡포는 뭐냐면 이제 자기들의 신분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이제 권력으로 삼아가지고